자, 우리 오늘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 대단원,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에서 소단원, 2단원, 교통통신 발달과 정보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업 전개 내용은 어떻게 될 거냐면, 교통통신이 어떤 순서대로 발달됐는지 하나와, 그 다음에 교통통신에 따른 변화가 생활 공간과 그 다음에 생활 양식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다음에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마지막으로 교과서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통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은 어떤 순서로 발달됐느냐라는 얘기죠. 자, 봅시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맞지? 도보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우마차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자, 증기기관이 발달되면서 기차가 우선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 그 다음에 항공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됐고요. 오늘날에는 다 여러분들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차, 뭐 엄마 차 다 따로 있지요. 그래서 개인이 교통수단을 소유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뭐 우리 비행기도 많이 타고 KTX도 많이 타고 버스도 되게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이 확대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통신도 어떻게 발달됐느냐, 즉 어떻게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게 됐느냐를 살펴보면, 옛날도 사람들이 직접 도보로 가서 전달을 하든지 또는 우마차를 이용을 했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마차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주로 말, 맞죠? 소는 빠르지 않으니까, 자, 말 또는 뭐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뭐 봉화대, 봉수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식을 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가 발달되고 나서는, 여러분들 전신은요, 전기를 이용해서 숫자나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신호, 전신과 전화의 발달 이후로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오늘날에는 뭐 말할 것 없죠. 여러분들 뭐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맞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량의 정보를, 중요합니다.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은 정말로 많이 편리해졌고요. 또 한 국가의 문제가 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세계화적 또는 지구촌, 이런 모습도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교통통신이 발달되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이 엄청 편리해졌어. 맞죠? 엄청 많이 편리해졌는데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생활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생활 공간에서 우리 긍정적인 측면 한번 볼까요? 긍정적인 측면 한번 보면, 자, 우리 공간이 제약이 줄어들었잖아. 왜?
우리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서울에서 근무할 때도 부산으로 출장 갈 일이 있으면 한 8시 반에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한 9시 반 정도에, 맞지? 부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김포에 도착을 해서, 김해공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부산 시내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회의하고, 점심 먹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면, 채 5시가 5시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제약이 없으면서 우리가 인지하는 공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공간의 범위가 매우 확대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이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국토 이용이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야. 자, 부정적인 면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지역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얘들아, 보자. 어떤 도로망이나 어떤 교통시설이 설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교통로가 설치가 되는 지역에서는, 맞지? 접근성이, 새로운 교통로가 교통로가 건설되는 지역은, 얘들아,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접근성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는데요.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그 지역으로 얼만큼 쉽게 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접근성이 발달되면 지역 간의 교류가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시설이 불편한 지역. 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맞지? 다른 지역으로 인구와 그 다음에 그 도시의 기능이 유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침체되거나 쇠퇴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우리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얘기할 건데, 우리 가거대교, 부산과 거제를 잇는, 그러니까 약 2시간 5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2시간 50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가거대교가 만들어지면서 부산과 거제의 가는 길이가 50분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제시 그런 어떤 도시의 기능들이 다 부산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거제의 경기가 좀 침체되고 쇠퇴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접근성이 거제도가 좋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다시 활력을 띠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새로운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아져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은 경기가 쇠퇴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아까 선생님이 지구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통과 정보가 발달되면서 한 국가의 문제가 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원료와 상품과 자본과 노동력이 이동이 너무나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로 무역이 증대되고 관광산업이 발달되고 문화교류가 확대된다라는 것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지역 간의 상호관계가 증가된다. 즉 무역이 활성화되고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교류가 확대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뭐 BTS 콘서트 이런 거 보면은 그 우리나라 콘서트가 아니라 전 글로벌리하게 콘서트 하는 거 보면 뭐 그 사람들이 막 BTS 노래를 막 떼창하는 모습을 보일 거야. 이게 다 통신의 발달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시간과 시공간에 상관없이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많은 정보를 쉽게, 맞지?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쉽고 빠르게 주고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그것이 걸리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요즘은 무슨 일이 났다고 막 실시간으로 막 방송이 되잖아요. 전 세계적 문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우리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점포 상점 등을 생기고 있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권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신이 발달이 우리 생활을 매우 윤택하게 만들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항상 좋은 것만 있다는 것은 아니야, 얘들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인간 생활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살펴보면, 얘들아, 교통량이 맞지?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됐어.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교통체증이 늘어나고, 그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막 큰 도로 옆에 여러분들 방음벽 쌓아놓은 거 봤죠? 교통로 주변에 소음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단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친환경차보다는 아직도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가장 큰 문제겠죠. 환경오염입니다. 오염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거고, 녹지 공간이 감소되고 야생식물이 서식지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교통통신의 발달로 우리 비행기 타고 외래종 그 못된 식물이나 동물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녹지 공간이 어떻게 되고 감소되고, 맞지? 그 다음에 동물들이 서식지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외래종이 유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맞죠? 생태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일단은 얘들아, 맞지? 오염물질 배출량 검사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계속해서 장려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친환경적인 도로, 어떤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도로나, 우리 도로망을 깔 때 주로 산을 깎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식지가 감소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 통로를 건설하면서 동물들이 로드킬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게 이렇게 생태 통로 건설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친환경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교통통신이 발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전반적인 부분을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통신이 발달을 했어. 자,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옛날이죠. 사람들이 주로 도보나 우마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이 발달되면서 기차가 등장했고, 자동차, 고속열차, 항공기와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먼 거리를 쉽게 갈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에는 개인이 교통수단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통신은 어떻게 발달했느냐? 예전에는 도보와 말을 이용해 소식을 전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나 말을 이용해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전신 보도록 합시다. 문자나 숫자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전파나 전류로 보내는 통신, 즉 전기를 이용한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발명된 이후에는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했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 세계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많은 양의 정보를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화가의 작품 세계를 넓혀준 교통의 발달,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생활공간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이 엄청 줄어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생활권이 확대되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는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뭐 일일 생활권이다라고 해서 아직도 기억나요. 사회 선생님이 되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곳이든 하루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줄어든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교통로가 건설되거나 역, 터미널, 공항, 항만 등의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 그 지역으로 얼만큼 쉽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그 지역에 얼만큼 쉽게 갈 수 있느냐를 접근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구와 도시 기능이 유출되는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 즉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는 교통로가 만들어져서 그 지역이 교통이 낙후돼 버린 거야. 졸지에 그런 지역은 경기가 침체되거나 쇠퇴되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자료 1번 호남고속철도의 개통, 그래서 뭐 이용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선생님이 요점 정리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가거대교 개통 보도록 합시다. 자, 통행거리가 일단은 부산에서 거제까지 통행거리가 140km에서 60km 단축되고 2시간 5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되어 교통이 편리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도시의 기능을 부산에 뺏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우리 거제 지역이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지요. 자, 초기에는 거제 주민들이 부산의 백화점을 이용하면서 거제의 상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지만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오히려 거제시의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통통신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발달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료와 상품, 자본,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워졌어. 그렇기 때문에 교역이 증가했고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어 생활이 더욱더 풍요로워졌다라는 얘기. 그리고 관광산업이 발달하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또 통신의 발달은 많은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맞지? 그 다음에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일정한 상점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무점포 상점, 맞죠? 여러분들 당근마켓 이런 것들 생겨나 시공간이 제약이 줄어들면서 상권이 확대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교통통신의 발달로 각 지역 및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게 될 수 있었고요. 문화가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 전파는 뭐 직접 전파, 뭐 간접 전파,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2학기 때 아마 문화에 대해서 따로 크게 학습을 할 겁니다. 큰 대단원으로. 그때 문화 전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문화가 전파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화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인데요. 자, 교통통신이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에 많은 윤택함과 편리함을 준 거는 사실이야. 그렇지만 인간 생활과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 맞지? 교통량이 늘어나서 두 번째로 교통체증이 늘어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각종 오염물질이 대기, 토양, 해양 오염 등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또한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녹지 공간이 감소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서식지가 줄어들고 서식 환경도 악화되었다. 그 다음에 외래 동식물이 유입되어 기존의 생태 환경이 약화되거나 파괴되기도 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 검사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맞지?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이나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로를 건설하고 야생동물이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태 통로를 건설해서 야생동물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어떤 생활이 어떻게 변했고, 맞지? 생활 양식이 또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드리지만 교통통신 발달은 우리 생활을 많이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준 건 사실이지만 이거에 따른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화에 대해서 배우고 정보에 따른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업 중에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내용은 우리 대면 수업에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